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그 수능 동아시아사 그 개념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그 왕초보 동아시아를 한번 찍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수능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개념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잘 알 수 있게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수업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뭐랄까 수능 위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데 두 개 중에 아무래도 수능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은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동아시아사가 어딜까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바로 어디냐? 자,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자, 1번. 1번에서 여러분 계속 중국을 거쳐가면은 여기 여러분 티베트란 나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원래 독립국가인데 지금 중국이 강제로 점령을 했죠? 그러면 좌로는 티베트에서 일본까지 동아시아사. 봐봐 여러분. 여기 만리장성이면요 여기 고비 사막이 있고 요렇게 엄청난 초원이 있거든요. 이 초원을 몽골 초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몽골 초원에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징기스칸, 몽골, 선비, 흉노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요 몽골 초원은 유목민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거란, 계란이 아니라 거란, 몽골 들어본 적 있죠?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만주죠. 여기는 여진, 청나라 들어본 적 있죠? 요 역사와 당연히 중국사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동아시아사에 우리 민족의 역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가서 여기 중국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 무슨 날? 베트남 북부. 그러면 위에서 몽골 초원에서 아래는 중국 거쳐가지고 베트남까지. 그러면 티베트에서 어디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 거쳐서 일본까지가 바로 지금부터 배울 동아시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보다는 범위가 좁아요. 왜? 세계사는 봐봐요 여러분. 세계사는 막 아프리카사도 배우고 미국사도 배우고 그리스 배우고 인도 배우는데 우리는 딱 요 지역만 배우는 거야. 대신에 범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알다시피 세계사도 가리키고 동사도 가리키고 국사도 가리키는데요. 학생마다 좀 틀려. 근데 전반적으로는 세계사가 재밌다고 하는 학생들이 열에 6명, 4명 정도는 동사. 왠가 봤더니 세계사는 막 이것저것 많이 가볍게 배우니까 좀 흥미 위주인데 동사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조금은 깊숙이 들어가는 대신에 국사나 혹은 역사를 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동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수능 동아시아 개념 완성을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구석기도 아주 짧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구석기잖아요. 그러면 자 지겨울 테니까 빨리 해볼게요. 구석기의 키워드는요 보통 수십만 년 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가깝기보다는 여러분 짐승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뇌가 지금의 4분의 1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맨 처음에 농사를 못 져요. 왜냐? 농사 지려면 여러분 씨 뿌려야 되죠. 농기구 제작해야 되죠. 계절도 파악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겠죠. 복잡한 걸 못해. 여러분 사자나 코끼리가 막 토기를 빚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때 인간분들은 짐승에 가깝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요것만 해올게요. 무슨 생활을 해요? 그렇죠?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뭐를 하느냐? 당연히 여러분 농사를 못 지니까 뭐를 해야 돼요?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서 먹는 채집을 하거나 혹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해결됐죠. 그런데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집을 잘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잘 지어봐요 여러분 금방 버리고 떠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져 있는 동굴에 살거나 동굴이 없으면 대충 막집을 지어요. 무슨 집? 막집. 또 하나 여러분 이동생활을 하니까
100명, 1000명이 다니면 사냥하거나 채집하면 금방 먹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4명, 10명의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사에서는 이 구석기 때 4명, 10명 가족 단위를 알아두면 좋아요. 무리사회라 불러요. 한 번 더. 무슨 사회? 무리사회. 쉽죠? 됐고. 그런데 여기서 심화학습. 가족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왕이고 자식이 노비진 않죠. 평등하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석기 때는 아직 계급, 왕족, 귀족 당연히 그런 거 없겠죠. 무슨 사회야? 당연히 평등사회고 사냥해서 먹으면 띵하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은 무슨 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퀴즈. 인간도 진화론에 의하면은 원숭이, 짐승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짐승을 압도하죠. 아주 사소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생겼죠. 400만 년 전 우리 인간이 여러분 4발로 기다가 갑자기 무슨 보행을 해요? 그렇죠? 직립보행을 하죠. 이것 때문에 4발로 걷다가 목이 꺾였다가 탁 트이면서 말도 나오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2손이 자유롭죠. 2손 자유로우니까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뇌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농사까지 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볼게요. 사냥할 때 여러분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자 요거 상식이죠. 자 무슨 석기를 사용한다. 뗀석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럼 뗀석기가 뭐냐? 자 이렇게 여러분 돌멩이가 있으면 요거 맨 처음에 그냥 사용하다가 돌과 돌끼리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돌을 떼어내요. 그러면 이쪽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보다 요 뾰족한 곳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돌과 돌끼리 부딪혀서 돌을 떼어내서 요 날카로운 부분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뗀석기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동사에서는 여러분 구석기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특강해봐야 자 중국 베이징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구석기 사람이야. 그래서 자 베이징인 구석기 때 베이징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또 베이징에 산딩둥인 어려워요. 베이징 어느 지역에 산딩둥인이라고 또 구석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분 북한 쪽일 거야. 덕천이란 동네에서 덕천인 뭐라고요? 덕천인이 나오고 그렇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뭐랄까 모의고사나 평가원에 뗀석기 보여주고 베이징인이 나왔다. 산딩둥인이 나왔다. 그 다음에 덕천인이 나왔다. 그 다음에 4번째 여러분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에 이를 갑자기 까먹었네. 오키나와에 무슨 인이 나왔다. 미나가타 토인인가 나왔다. 이런 적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그냥 이렇게만 간단히 아시면 돼요. 동사에서 구석기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베이징인, 산딩둥인, 덕천인은 그 지역에서 나타난 그 구석기인들 유골이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인. 됐죠? 자 됐고 자 이거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사의 시작은 뭐니 해도 여러분 무슨 석기예요? 신석기예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10,000년쯤 되니까 구석기인들이 좀 똑똑해져. 그러면 매일 이동하면서 여러분 사냥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뭐를 먹고 딱 버렸는데 씨가 자라고 관찰을 한 거야. 그래서 똑똑한 몇몇 있는 인간들이 야 우리 이동생활하지 말고 차라리 농사를 짓자 해서 여러분 10,000년 전에 한 400만 년 동안 구석기였다가 10,000년 전에 여러분 드디어 농경, 참고로 농경이랑 농사랑 같은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 인류가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시작하면서 개, 소, 말, 돼지 같은 여러분 목축을 또 시작을 해요. 그걸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어요. 신석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뭐예요? 농사의 시작. 목축, 소나 개를 말을 기르기 시작했다. 이거만 끝나요. 해볼게. 그러면 신석기 때 농사 시작하고 목축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제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하니까 집도 이제 막집이나 동굴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초가집 같은 이제 움집 같은 거 만들겠죠. 움집은 뭐냐? 이렇게
땅에다가 약간 구덩이를 판 다음에 이렇게 초가집 같은 지붕을 얹힌 거야. 그리고 보면 방바닥 모양이 원형이고 여기 가운데 난로가 있는 동굴이나 막집보다는 훨씬 여러분 진한 집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복습. 요 신석기인들은 주로 강이나 해안가에 살았대요. 왜냐? 요렇게 움집을 진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서투니까 수확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겨울 되면은 이동할 수 없잖아. 무슨 생활이야? 정착 생활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울에 강에서 물고기 먹으려고 주로 강이나 해안가에 살았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석기인들은요 이제 뭐 줘요? 농사하고 목축하죠. 무슨 손이 많이 필요해요? SCV야 일손이야.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때는 10명, 한 10대 명이었죠. 근데 신석기 때는 농사 지려고 많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100명에서 막 나중에 많을 때는 10,000명까지 모여 살았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족이 커졌죠. 요거를 따라해 볼게요. 무슨 사회? 시족사회. 그러면 옆에 있는 시족이랑도 계속 교류하면서 결혼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석기 때 시족사회가 나중에 커진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회라 부르기도 해요. 부족사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신석기 때 정착생활하죠. 농사 짓죠. 그럼 뭐가 필요해? 농사기구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머리도 좋아졌지. 정착하니까 시간 남아돌죠. 그래서 뭐 하느냐?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무슨 석기를 사용합니까?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간석기가 뭐냐? 봐봐요, 여러분. 구석기 때는 여러분 돌을 이렇게 떼어냈죠. 되게 어설프죠? 무슨 석기? 뗀석기였죠. 이 뗀석기를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막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카로운 청동 돌을 갈아서 돌칼, 그리고 청동이래, 미안해요. 돌을 갈아서 돌칼, 간석기, 또 돌을 갈아서 농사기구인 삽, 돌을 갈아서 낫 같은 걸 만드는 게 바로 간석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상식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석기 때는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 저장하거나 이제 먹어야 되겠죠. 특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석기 때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바로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신석기 때 토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동아시아사 여러분 평가 문제든 기출 문제든 수능 문제든 신석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토기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토기를 할 건데 재밌어요.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해줄게요. 외워지게. 자, 그 전에 해볼게요, 여러분. 구석기인들이 썼던 게 무슨 석기예요? 자, 배웠죠? 뗀석기.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전 세계 뗀석기를 다 모아서 보면은 여기에 쬐끄맣게 글자가 써 있을까? Made in Korea, Made in China. 그런 거 안 써 있죠, 여러분? 전 세계 뗀석기는 거의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돌발 퀴즈. 구석기의 키워드는 무슨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동생활이죠.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한반도에서 구석기 사람 이렇게 유골이 발견됐어. 그러면 자, 퀴즈. 한반도에서 발견된 요 구석기인의 유물은 우리의 조상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답이 있죠. 한반도에서 엄청난 수의 구석기인 유물, 유적이 발견돼도 절대 우리의 조상은 아니죠. 왜? 구석기 키워드가 뭐야? 이동생활이죠. 그냥 이동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연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뗀석기 가지고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동안 지루했죠, 여러분? 자, 볼게요. 보자, 여러분. 봤더니 일본의 신석기 토기, 우리 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토기, 여기에 신석기 토기, 여기에 신석기 토기, 여기 토기, 여기 토기, 다 모양이 틀린 거야. 왜냐? 신석기 때 무슨 생활이에요? 정착 생활하니까 자기네끼리 고유의 문화를 만들었겠죠. 그 고유 문화 중에 집터나 뭐나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 토기는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토기만 딱 보면은 아, 얘네는 요쪽 신석기구나. 아, 요쪽은 중국의 황하간 중류의 신석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 문제가 뗀석기는 안 나오고 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석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고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를 못 그리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주로 만주와 이렇게 한반도에 살았죠. 그러면 만주 한반도에서 신석기 때 농사도 짓고 시족사회가 되고 움집도 있는데 유물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에 우리 민족이 쓰던 토기가 많이 발견돼요. 이름하여 여러분, 자, 이렇게 이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바로 우리나라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 자, 따라해볼게요. 뱃살무늬야, 빗살무늬야. 그렇죠.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오, 이거만 알아도 돼. 그런데 두 개 더 외워두면 좋아요. 수능 특강이 나왔어요.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랑 비스무리한 토기가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를 덧댔어. 이렇게 뭐를 덧댔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보자. 덧댔다. 덧무늬 토기라 불러요. 오호,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겼는데, 무늬가 없어. 밋밋하다. 무늬가 없다. 요거를 일은 빨리 나왔다. 빨리 나온 무늬가 없는 일은 민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 만주와 한반도 신석기 때 당연히 농사 시작, 목축 시작, 정착 생활, 강가, 뭐 시족에서 부족 다 공통점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지역과 틀리게 토기 세 개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는 빗살무늬 토기. 자, 덧댔다. 덧무늬 토기 빨리 나왔다. 일은 민무늬 토기. 여기까지 알겠죠? 또 하나 이제 질문. 선생님, 이상해요. 토기 세 개 다 뾰족해. 땅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석기 때 토기들은 다 이렇게 팽이처럼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배운 거 중에 살짝 답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답은 뭐냐? 여러분 신석기 때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죠. 그러면 강가 해안가에는 뭐가 많아? 모래가 많죠. 모래가 많으니까 여러분 모래에다가 푹 꽂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모래가 있는데 네모나면은 여기 밟으면 모래가 무너지면 확 하고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자, 외울게요. 만주와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덧댔다. 덧무늬 토기. 민무늬인데 빨리 나왔다. 일은 민무늬 토기. 자, 됐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이쯤에 이렇게 빨간 걸 해볼 테니까, 이쯤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요. 요 강을, 자, 따라해볼게요. 랴, 오, 허, 강이라 부릅니다. 한 번 더. 랴, 오, 허, 강. 여기를 우리 국사에서는 요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강? 요하. 근데, 여러분, 중국보다 1000년 이상 빠른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도 이 야호강 요쯤에 여러분, 요쯤에 신석기 문화가 나오는데 그 문화를 따라해볼게요. 풍산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문화? 풍산 문화. 그 풍산 문화도 이제 뭐야? 신석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 청동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역사 중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건 요 야오강 풍산 문화를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지금 이게 주장을 하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민족이랑 좀 더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산 문화는요, 일단 신석기니까 토기가 있겠죠. 그려볼게요. 어떤 토기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오, 약간 원통 모양. 이렇게 생긴 토기. 요거를 원통이죠? 원통 모양의 토기인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 막 세모, 네모, 막 별 펴서 여러분 여기에 따라해볼게요. 기하학적 무늬가 엄청나게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요거 은근히 시험 잘 나와요. 다시 요 강이 뭐라고요? 랴, 오호강.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문화? 풍산 문화.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이 풍산 문화는요, 그 여신을 숭배했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여러분 여신의, 이거 잘 나가요. 여신의 가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모양의 토기를 보여준 다음에 이 문화와 연관된 걸 고르시오. 여신의 가면상. 혹은 뭐가 나오느냐? 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이게 용이야. 용인데요. 이렇게. 자, 용 모양. 이 용이래. 드래곤.
자, 용 모양의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온대요? 옥기가 나온대요. 잠깐, 여러분 옥이 뭘까요? 돌인데 보석처럼 반짝반짝이는 돌 아시죠? 옥, 바로 이게 옥이야. 그러면 요 세 가지만 딱 외우면 돼요. 뭐냐? 아하,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른 민무늬 토기라면은 여기 야 오호강의 풍산 문화는 딱 세 가지. 원통 모양의 토기가 있다. 원통 모양의 토기, 그 다음에 여신의 가면상, 그 다음에 용을 닮은 옥기.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서 좋아요. 그래서 풍산문화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우고, 자, 지우고 또 지도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려줄게요. 오늘 간단히 하고 이거 끝나고 또 다음 시간 2강도 여러분 또 계속 반복을 해줄 테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아는 분들은 스킵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기가 이렇게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게 너무 멀리 그렸다. 요즘에 그려볼게요. 크게 그려버리자. 자, 여러분 중국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해볼게요. 빨간 글자로. 중국의 황허라 부르죠. 무슨 어? 황허. 그러면 중국 여러분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황하가 여기 여러분 티베트 산맥 있죠. 여기서 이제 황하가 흘러. 그래서 여기가 황하의 상류. 요쯤이 황하 중류. 이제 바다랑 만났죠, 황하가. 요쯤이 황하 하류라 불러요. 참고로 티베트는 여러분요, 산이 해발 고도가 1500m. 보통은 1000m거든. 우리 한국도 바다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1000m 얘네 4500m야. 장난 아니겠죠. 그러면 티베트에서 여러분 히말라야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황하가 된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요쯤에 여러분 어느 동네가 있거든요. 동네 외울게요. 요 동네를 양사오라고 불러요. 오, 10번. 무슨 사오? 양사오. 그러면 중국 황하의 양사오론 지역에서 여러분 신석기 문화가 꽃을 폈는데 이렇게 토기가 나오는데 여기 해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면 노란색,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 이렇게 여러분 색깔을 칠했어요. 그래서 황하 중류의 양사오는 따라해보자. 수채화처럼 채색했다. 무슨 도가 나온다? 채도. 다시 양사오 문화는 채도다. 양사오 어디야? 황하 중류에.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 하류에 가면 또 신석기 문화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황하강 하류에는요, 써볼게요. 좀 많이 어려워요. 다원커우. 무슨 커우? 다원커우라는 동네예요. 그럼 이 다원커우도 양사오랑 동네가 되겠죠. 같은 황하 유역이 되겠죠. 그러면 요 다원커우도 토기인데 봐봐. 토기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위로 향하고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이런 토기가 나와요. 이 다원커우는요, 빨간 토기, 홍도, 회색 토기, 회도, 기타 등등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외웁시다. 자, 답을 알려줄게요. 다음 중 양사오 지역의 채색한 채도, 양사오 채도랑 3번 다원커우. 무슨 커우? 다원커우의 홍도회도. 요거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무슨 강 유역이다? 황하강 유역이다. 한 번 더. 양사오의 채도, 양사오의 채도, 그 다음에 다원커우의 홍도회도. 이런 거 그림 나올 거예요. 둘이 앞에서 뭐다? 황하의 신석기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 양사오랑 요 다원커우랑 합쳐져 가지고 따라해볼게요.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룽산 문화가 돼요. 무슨 문화? 룽산 문화. 이 룽산은 우리 한글로 용이 산다, 드래곤, 서울의 용 아시죠? 용산을 요즘엔 여러분 그 외국어를 그 나라 발음으로 해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나 어릴 때는 용산이라고 배웠어, 대학 때. 근데 지금 뭐야? 롱산. 그러니까 약간 혀를 좀 힘을 빼요. 롱산 문화인데, 그러면 양사오의 채도와 다원커우의 이런 도자기가 합쳐져 가지고 룽산이 됐는데, 이 룽산은 토기가 이런 게 대표적인데, 자, 외울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모든 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죠. 그래서 룽사문화는 자, 토기가 검었다. 토기가 완전히 시커멓다. 무슨 도? 흑도. 아니,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 왜? 부분 아예 왜 줄게요. 자, 일단 중심을 잡읍시다. 지금 무슨 문화야? 중국 황허의 신석기 문화 세 가지가 있죠. 양사오의 채도, 다원커우. 근데 양사오다, 양다가 합쳐져가지고 롱샨, 무슨 산? 룽산 문화는 무엇보다? 흑도다. 한 번만 더 외워지겠죠? 자, 우리 여러분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황하의 양사오의 채도, 다원커우의 도자기가 합쳐져가지고 룽산 문화가 됐다. 신석기야. 룽산 문화는 다 섞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커매졌다. 무슨 도? 흑도. 자,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요 정도면 얼추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니까 외우실 겁니다. 또 지도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이렇게 황하를 배웠죠. 황하강에서 2,400km. 몇 킬로? 2,400km를 걸어서 가면 몇 달이 걸려요. 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거대한 또 강이 흐릅니다. 요 강을 따라 볼게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요, 양찌강, 혹은 옛날에 여기 강을 양자강이라고 배웠어. 그런데 요즘에는 통일했어요. 뭐냐? 창장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책에는 양찌강, 그리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양자강, 그리고 실제로 중국집 이름 중에 양자강이 많죠. 바로 창장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기가 상류, 여기가 중류, 요쪽이 여러분, 이 빨간 데가 바다 만나는 하류. 요 창장강 하류에 지금도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하나 있죠. 우리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봐봐 여러분, 요 양찌강, 창장강 하류에 샹하이라는 여러분 동네 들어본 적이 그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여러분, 요게 무슨 강이었어요? 요게 황하강이면요, 요 창창강 하류에는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두, 허무해요. 무슨 문화? 허무두 문화.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허무두 문화는 되게 중요해요. 뭐냐? 동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먹는 쌀,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럼 잠깐만. 선생님, 황하는요, 여러분, 황하는 비가 많이 안 와. 기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황하는 기본적으로 밭농사야. 그럼 누가 물어봐. 선생님, 밭농사가 뭐예요? 밭농사는요, 보리, 조, 수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쌀 빼고 잡곡을 농사 짓는 거야. 그러면 밭농사도 좋은 게 있어요. 밭농사는 비가 많이 안 와도 웬만큼 자라요. 그리고 좀 척박해도 자라는데 나쁜 점이 있어요.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밭농사를 열심히 지면은 요즘 돈 2천만 원 번다고 쳐보자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이면은 먹고는 살지만 여러분 빠듯하죠. 그런데 이 벼농사의 나쁜 점은 뭐냐? 비가 많이 와야 돼. 비가 무려 600mm 이상 와야 되고 기후도 되게 따뜻해야 돼. 그런데 밭농사는 좀 추워도 돼요. 그러면 밭농사의 좋은 점, 좀 추워도 돼. 그리고 비가 좀 덜 와도 돼.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서 농사 질 수가 있지만 단점은 뭐야? 많이 못 벌죠, 돈을. 그런데 벼농사는 비도 많이 와야 되고 기온도 높아야 되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야 되고 특별한 농사기구도 많이 필요해. 아주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무데나 못 져. 어서 져야 돼. 비가 많이 오는 남부지방, 따뜻한 남부지방이 돼야 돼요. 근데 벼농사는 성공하면요, 밭농사의 3배래. 그러면 밭농사가 2천만 원 벌면요, 벼농사는 6천만 원 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죠. 왜냐? 기후랑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황에서는요, BC 7000년경, 지구로부터 9000년 전에 밭농사를 했으면 요 벼농사가 좀 늦어요. 벼농사는 1000년 전인, 1000년 후인 BC 6000년경
벼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울게. 우리 아시아에서 창장강, 양쯔강이 허무하다. 무슨 문화? 허무드 문화는 최초로 벼농사를 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베트남, 우리 한반도, 일본 분들 다 쌀 먹죠. 그 이유가 뭐냐? 요 허무드 문화에서 벼농사했던 분들이 나중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쌀 문화를 가지고 이동해서 전파가 된 거야. 됐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지금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뭐였어요? 톡이었죠. 그럼 해보자. 이 허무드 문화는요, 좀 웃겨요. 좀 코믹하게 그려볼게요. 톡이가 나오는데, 자, 알아맞혀 볼게요. 구멍. 여러분, 딱 봐도 알겠죠? 이건 돼지죠. 그래서 허무드 문화도 톡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돼지 그림에 토끼가 되게 유행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토끼 중에 제일 이쁘죠, 여러분. 그래서 그림 나오겠지만 똑같진 않아. 근데 여러분 웃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장강, 양쯔강 하류에 허무해요. 허무가 두 개예요. 허무드 문화는 최초의 벼농사 시작이다. 그 다음에 돼지 그림 토끼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이 허무드 문화가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이 허무드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양주 문화가 된대요. 그러면 잠깐만. 허무드 문화도 창장강, 허무드 문화가 발전한 양주 문화도 창장강이 되겠죠. 근데 이 양주 문화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그릇이 나오는데 이 그릇을 옥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잠깐만. 지금 옥도 돌이야. 빛나는 돌이에요. 신석기 돌 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빨간 걸 해볼게요. 여기에 무슨 문화가 있었어요? 풍산 문화가 있었죠. 그럼 풍산 문화가 봐봐 여러분. 이렇게 용을 닮은 풍산 문화도 옥이 있었죠. 그런데 허무드 문화를 계승한 이렇게 약간 학생들에겐 별로 안 좋지만 허무하니까 양주 술 먹었어요. 허무하니까 양주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양주 문화도 옥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동아시아 다 거의 배우고 막 모의고사 풀고 기출문제 풀 때 옥기가 나오면 무조건 풍산 문화가 아니니까 지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옥기가 나오면 두 가지다. 풍산 문화의 용을 닮은 옥기와 허무드 문화가 개수한 양주 문화의 옥도 기억을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누구 하면 되느냐 여러분. 1번만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우리와 애증이 많은 나라죠? 자 이렇게. 여러분 1번은요. 그 1번 신석기 때 토기가 나오는데요. 자 토기가 요렇게 좀 특이하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막 사슴뿔처럼 이렇게 이거 아마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턱이랑 약간 비슷한데 조금 장식이 많죠. 요거를 일본어로 뭐라 그러느냐 따라 볼게요. 조몬 턱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 집심하는 새끼줄. 근데 요 조몬 턱이를 만들 때 요렇게 새끼줄을 칭칭 놨나봐. 그래서 요 조몬 턱에는 새끼줄 모양이 있다. 자, 눈으로 3초간 찍어볼게요. 자, 일본의 신석기는 무슨 턱이? 조몬턱이. 무슨 턱이? 조몬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도 신석기니까 당연히 뭐를 져요? 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그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면 한반도, 황하, 양쯔강, 창창강, 랴오강보다 농사를 잘 못 졌대요. 미학이 뭐야? 발전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딱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다 섬나라죠. 그럼 섬나라니까 여러분, 낚시가 되게 편하지.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화한 날씨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농사 짓는 게 더 편할까? 물고기 잡는 게, 물고기가 편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신석기 때 조몬턱이 나왔을 때 농사보다는 물고기 잡아먹는 어로가 발달해서 미약했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잘 나오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 이 조몬톡이 나오면서 나오냐면요.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여성분인데, 자, 여성분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살집 있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성을 흙으로 만든 인형이다. 여성의 토우야. 그러면, 분들은 알 거야. 섰기 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그 여성, 의 비너스라고, 자, 도로의 비너스라고 여성의 여러분 몸을 엄청 살집 있게 그렸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살찔 수가 없어. 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아기를 이렇게 출산해야 되면은 이 몸이 튼튼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구석기 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1번 조몬 시대 여성의 토의 특징은 뭐냐? 여성분들이 조금 풍만하셔. 왜 그럴까? 두 가지야. 저렇게 살찔 정도로 제발 풍요롭게 잘 먹고 싶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아기를 할 때 조금 살집이 있어야지 아기가 순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 여성의 토가 이렇게 좀 살집이 있는 이유는 뭐냐? 풍요와 출산에 대한 여러분 어떤 기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일본 토기. 근데 일본의 요 조몬 토기는 되게 쉬운데 간혹가다 요 여성의 토가 나오면 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몬 톡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여성의 토까지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잘 들었는데요. 여태까지 배운 거 5분에 끝내고 또 넘어갈게요. 왜냐? 선생님 강의는요. 2강 될 때 또 한 번 걸 또 복습을 하거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2강 때 또 한 10분 정도 해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여러분 쫙 멋있게 얼마나 한번 걸리는지 순으로. 자, 1번은 여러분 무슨 토기가 있어요? 요렇게 조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풍만한, 자, 요렇게 풍만한 여성의 토가 있어요. 어로가 발달했다. 두 번째, 우리 한반도 말에는 짜잔, 세 가지가 나왔네. 자, 빗살무늬 토기, 덧댔다. 덧무늬 토기, 민민민, 이른 민무늬 토기. 또 하나, 여기, 어허강, 풍산문화에 내가 빨리 볼게요. 자, 원통 모양의 토기, 자, 여신의 가면상. 그 다음에 용을 닮은 옥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황하강 여기 양사어 문어. 양사어 문어 어떻게 보면 자, 색깔을 했다. 무슨 도? 채도. 그 다음에 여기 다. 이거 써줄게. 어려우니까 자꾸 외워요. 다원커 문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술잔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양쪽 다 합쳐져가지고 무슨 문화가 됐다. 룽산 문화. 색깔을 다 합쳤더니 룽산 문화는 이렇게 시커먼 무슨 도가 됐다. 흑도가 됐다. 그러면 양사오의 양채, 다원커우가 합쳐져서 룽산 문화. 요 세 개는 다 무슨 문명이다? 황하 신석기다. 그러면 황하에서 여러분 좀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창장강이 있죠. 그러면 창장강 하류에 여러분 아이고 허무도 문화 두 가지죠. 첫째, 최초로 무슨 농사를 시작했다. 벼농사.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이쁘게 그렸죠. 동그라미 돼지 그림 토기. 그런데 허무드 문화가 발전한 게 뭐예요? 허무하니까 양주 무슨 문화? 양주 문화. 이 양주 문화도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나오는데 무슨 기를 사용했다? 옥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옥이 나왔다고 양주, 여기 풍산도 옥기니까 둘이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는 여러분 잘 들은 다음에 반복해가지고 2시간, 1시간 배운 걸 2분 안에 딱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배우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습이 아니라 뭐다? 복습이다. 이거 지금 30분 이상 배웠는데 1분이면 딱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